여당의 원내사령탑 김병기 원내대표죠. 김병기 원내대표의 원내 지도부와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갈등이야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좀 그 수위가 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 여권의 법사위 의원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우리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 다시 한번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입니다. 법사위에서 검사장들 고발을 한 건과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원내 지도부하고 사전 논의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아직 그 관련된 그 논의는 아직은 진행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법사위의 그 고발 건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게 그 논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범여권 의원들이 이거 집단적 함명 아니냐. 18명 검사장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 얘기까지는 어제 저희가 속보성으로 만나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고발한 여권 법사위 사람들을 향해서 뒷감당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오늘은 아예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일본 자민당이 보면 당내 계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자민당이라는 큰 틀 속에서 계파들이 많은데 아마 민주당도 민주당이 있고 법사위당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끄는 법사위당은 이 민주당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죠.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늘 하여튼 보면 너무나 앞서 나가는 바람에 당에 부담을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쑥 김용민 간사가 이걸 들고 나왔어요. 저는요, 이거 지금 18명 고발한 거 저는 100% 무죄가 나올 거로 봅니다. 왜?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명이라면 명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을 하죠? 그리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중립을 위반했을까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왜 항소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정치 중립 위반이면 앞으로 아마 공무원들은 국장들한테 질문하면 전부 다 아마 고발당하고 전부 다 정치 중립 위반이고 항명으로 기록될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자, 이거는요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정치적 주장을 했나요? 자, 우리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국민의힘 찬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나요? 예. 항소한 것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왜 했어요? 라고 물은 겁니다. 질문만 하면 무조건 이거 고발 좋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하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찰을 수습해야 되는 단계인데 예. 오히려 더 검사들의 어떤 반발을 더 불러일으키는 검찰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이러한 행태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예. 결국은 추미애 법사위가 모든 문제의 어떤 근원 또 문제를 확산시키는데 문제는 뒷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번 가보면요. 나중에 이거 무죄로 나오면 그때 무슨 책임을 질 겁니까? 예. 아마 그런 문제를 김병기 원내대표 걱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잠깐 첨언하자면 이 18명 검사장 고발 추진건은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는 이제 김용민 의원이 주도했다는 시각들이 많아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덧붙이기로 하고요. 최진봉 교수님. 검사장 18명 고발이 맞냐 틀리냐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원내대표가 뒷감당은 당신들이 해라는 표현은 꽤 거칠고 세네요. 아무래도 지금 당 지도부 지도부라고보다는 법사위라고 얘기하겠죠. 법사위가 이제 이런 고발을 한 거
저는 저는 고발한 게 맞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발 자체는 할만하다고 보시네요. 내용 저는 그렇게 측면에서. 봐요. 예, 일단 근데 말씀하십시오. 이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전체 이재명 정부의 운영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는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 법사위에서는 그냥 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무적 판단해야 되는 위치잖아요. 여당의 원내대표고 당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이재명 정부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 없이 이제 성급하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이제 약간 우려를 표명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이 하시는 거야 헌법기관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그런 행동들이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예. 함께 고려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내 지도부하고 상의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고 예. 단순히 검사들 행동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예. 그것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라고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고 예. 그 정치를 하는 현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는 원내대표단과의 소통이 없었던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법사위는요.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을 할 당시에도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이걸 강행한 바 있고 장유배 대변인님. 네. 순방 중에 이거 전당함 투표를 붙이는 게 맞느냐 아니냐라는 당내 의견도 있는데 게다가 또 일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18명 검사장 고발하겠다고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뒷감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아마 용산 대통령실 불쾌감이 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전해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소통의 결과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두루 살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법사위도 어쨌든 원내 지도부의 영향 아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기 원내 대표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것이 정무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최선 체계였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그 해외에서 성과를 내는 부분이 국내 정치적인 사안으로 혹시 가려지는 것은 또 국민들께 도리가 아닌 부분이 있고 또 검사장 18명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법무부에서 징계를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던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돌출적으로 튀어나온 의제다 보니까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또 작용한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찾아봤을 땐 고발장이 직접 접수가 됐는지는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에 약간 엄포만 놨을 뿐이지 실제로 행동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기자회견을 보면 예고성으로 보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후속 기사는 없더라고요. 예. 다만 그러면 이 단계에서 또 당내에서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 점이 있고 이런 부분을 열어두고 당내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했고 또 정청래 당대표도 이 부분이 사전 조율된 건 아니라니까 예. 아마 법사위원들도 본인들이 이제 정치인 한 명 한 명으로서 정치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당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내 지도부의 이제 경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유배 대변인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좀 누가 더 어느 쪽이 좀 더 경솔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8명 고발건이 실제로 그 내용이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좀 더 발빠르게 나갔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최근에 같은 당 의원 간에 그러니까 과거에 원내대표를 두고 맞붙었던 서영교 의원 간에 약간 미묘한 긴장 관계도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문자를 돌린 작자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이 작자는 윤석열 정권의 비호자일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비호자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저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당신들끼리의 피 튀기는 모략이자 공작이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함부로 공작이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처지를 돌아보고 당내에서 당신을 누가 몰아내려고 하는지 그것을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김병기 의원에게 이것을 보여준 사람은 김병기 의원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 국방상무가 지금 김병기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고 하니 그건 그쪽이 아는 거고요. 저는 그 사람이 거기 보좌관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간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검사장 18명 고발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뒷감당 표현을 했고
서영교 의원 지금 법사위원이잖아요. 그 이제 검사장 고반 18명에 또 김용민 의원이 주관이 돼서 했지만 또 이름을 올린 부분도 있고요. 윤창 부위원장님, 이 같은 당의 의원끼리 이제 부적절한 이 오찬이라서 문자 메시지, 서영교 의원은 지금 작심한 듯이 다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미묘한 관계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게 우리 정치인들이 어떤 위기를 돌파하는 뭐 새롭지도 않죠. 이제는 거의 뭐 교범화돼 있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제 그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자체를 이걸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규정하고 났더니 보니까 자당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스텝이 꼬인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만약에 서영교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규정해서 수박으로 좌표를 찍은 거라면 그건 이제 당내 분란의 시초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공천 임박해서 당내 여러 가지 계파의 활동의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뭐 그건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실제 저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거고 본인이 법적 조치를 당할 일이지 본인이 법적 조치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사위가 국회 내의 기관이지만 어쨌든 법사위에서 특검을 추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특검이 수사를 하는 그 대상 기관에서 근무했건 근무하고 있건 해당자와 동석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나 검찰의 관련자들이 피의자 측 사람과 같이 밥 먹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중앙지검장일 때인가요? 검찰총장일 때인가? 어느 기업의 뭐 회장하고 밥 먹었다고 그렇게 공격을 해댔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개념이 있었다면 저렇게 얘기를 못 하겠죠. 근데 저는 뭐 이제 정치인들이 스스로 돌아보는 가치관들도 다 없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만 서영교 의원은 뭐 이게 부적절한 오찬이 전혀 아니고 특정 부분을 유출한 언론 뭐 일부 패널에게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제가 반론 차원에서 서영교 의원의 입장도 대신 전해드립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모르는 이 검사장 고발건, 글쎄요, 대통령 순방 중에 또 공교롭게도 계속 일이 반복되는 거에 여당 내부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